네, 어제 비트코인 캐시가 저녁에 33만 5천 원짜리인 6월 30일에 나왔던 장대 양봉 캔들의 저점 자리를 이탈하는 캔들이 나와 주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마감된 캔들이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어는 주었는데, 저는 지금 나와준 이 꼬리보다는 저점을 깼다라는 거에 좀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고, 이제부터는 최근에 상승분을 좀 강하게 보여줬던 POW 코인 혹은 중국 코인들이 조금 있었다면 매도를 준비해야 될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도한 포지션이 있다면 그 매도한 자리들은 전체적으로 좀 자발트로 상승분이 좀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영상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33만 5천 원짜리를 깨면은 시가총액이 1천억 미만으로 형성되는 자발트 펌핑장이 나와줄 거다, 최소 100% 이상의 알트코인장이 시작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트코인 캐시는 제가 8일 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잡아드렸었죠. 상승분이 나오는 중에서도 잡아드렸었고, 최근 2일정 영상에서도 잡아드렸었는데, 보통 알트코인 상승장이 나오게 되면은 상승 매트를 주도하고 있는 대전 코인이 하나쯤은 나와주게 될 거고, 그 대전 코인을 저는 현재 지금은 비트코인 캐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코인이 무너졌을 시에는 어떻게 우리가 또 전략을 또 다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틀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전달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전략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 텐데, 길게 풀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바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상승에 대한 기준을 어디로 잡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었었는데, 제가 최근에 8일 전이었죠. 비트코인 캐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될 게 직전봉에 나왔던 저점 자리가 아니라 양봉에서 터졌던 지금의 양봉 거래량, 지금 캔들의 저점 자리로 잡아야 한다. 과거 패턴에서 솔라코인도 이 저점 자리, 양봉 캔들 저점 자리를 깨지 않았을 때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줬었고, 자 도지코인도 동일합니다. 이 양봉 캔들의 저점 자리를 깨지 않았을 때, 자 스테픈 코인도 보면은 직전봉의 저점 자리를 깨고 내려오고 음봉으로 내려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양봉에서 나왔던 지금 양봉 거래량을 깨지 않았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 수 있었다. 알트코인 상승장은 비트코인이랑 다르기 때문에 상승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직전에, 이전에서 매집이 끝난 뒤에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왔을 때는, 눌렸다 샀을 때는 그 눌리는 시기가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반대로 양봉에서 어떤 그 거래량을 깨고 내려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자 지금의 양봉 거래량의 저점 자리를 깨고 내려왔을 때, 자 도지코인도 동일합니다. 도지코인도 양봉 거래량, 양봉에서 어떤 이 거래량을 깨고 내려왔을 때, 자 스테픈도 똑같습니다. 양봉에서 어떤 지금의 이 양봉 거래량을 깨고 내려왔을 때. 추가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1차 상승이랑 2차 상승이랑 나눠서 구분을 지어서 말씀드렸었는데, 1차 상승과 2차 상승의 기준이 어떤 거였죠? 자 1차 상승은 플러스 200%짜리의 반등이 나왔을 때, 자 솔라코인이 248%, 도지코인이 저점부터 지금의 고점까지 171%, 스테픈이 저점부터 고점까지 179%,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캐시가 저점부터 고점까지 플러스 약 200%의 상승분이 나와 주었습니다. 알트코인 1차 상승에 대해서는 일본 기준으로 21선을 돌파한 자리부터 플러스 200%의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00% 이상 이후에 조정 뒤에 반등이 다시 나왔을 때 2차 상승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500에서 플러스 600%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구간이 200에서 500에서 600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다. 그럼 반대로 1차 상승이 아니라 2차 상승까지 나왔던 코인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을까요? 자 과거에도 웨이브가 2022년도 3월달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이슈를 끼면서 21선을 돌파한 자리부터 플러스 540%까지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웨이브도 1차 반등과 2차 반등은 동일합니다. 1차 반등까지 일본 기준 21선을 돌파했던 자리부터 플러스 240%까지 반등이 나와줬었고, 그때 나와줬던 지금의 양봉 캔들의 저점 자리를 깨지 않고 올라와 줬을 때 플러스 540%까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봤을 때 추가적인 반등을 이어가면서 2차 상승으로 만약에 지금의 비트코인 캐시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줬다면, 어제 새벽에 지금의 저점 자리인 33만 5,500원 자리를 깨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반등분은 나와주고는 있지만, 현재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오히려 다시 지금의 이 분홍색 자리를 다시 깨러가는 그 하락이 나와줄 거다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물론 저도 지금의 이 자리 33만 5,500원 자리를 깨기 직전까지는 충분히 웨이브랑 동일하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플러스 500에서 플러스 600%까지 반등이 나오는 거 오히려 기대를 했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자리를 깨기도 전에 이 자리를 깨고 내릴 거다라고 예측 매매는 하지 않기 때문이었고, 물론 과거의 패턴과 동일하게 갈 거다라고 하는 거를 프랙탈 관점이라고 하는데, 프랙탈과 패턴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확률이기 때문에
때문에 100%라는 건 당연히 없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은 코인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거 21년도의 부유장이랑 지금의 상승자가 다른 점 자체가 시장에 있는 자금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차트가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양을 보여주는 차트이고, 이때가 21년도 고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때랑 지금이랑 이 시장에 있는 자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알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하겠죠. 그 구간이 21년도의 알트 상승장이랑 지금 알트 상승장이랑 비교하는 게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상 지금 구간이 오히려 대응하기가 좀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게, 오히려 지금은 과거의 진리가처럼 그냥 장대로 상승분을 보여주고, 장대로 이때가 자 일본 캔들 하나만 해도 자 플러스 75%까지 반등분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과거랑 다르게 캔들이 짧게 짧은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뜨려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준을 잡기가 좀 더 쉬운 구간이라고 차라리 보고 있고, 오히려 진리카 같은 경우에서는 75%까지 장대 양보를 올렸던 지금의 이런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드렸겠죠. 그리고 일본 캔들이 21선을 이탈하고 저항받는 자리에서 기준을 한 번 더 잡아드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관심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시가총액이 1천억 미만으로 형성되는 자발트로 그 상승분이 좀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최대 높더라도 3천억이 넘지는 않는 코인들로 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겠고, 1천억 미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코인들이 상승폭이 크게 나와 줄 겁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자발트는 좀 위험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안전한 코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어서 이미 시장에 들어오셨다면 다양한 시각에서 코인들을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발트 상승분이 나와주기 시작을 한다면 플러스 100에서 플러스 200%짜리 자발트가 펌핑하는 구간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그때가 저는 알트코인 마지막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자발트가 전체적으로 제가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자발트는 상승의 시작이랑 큰 하락의 시작에서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과거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게, 과거에 21년도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에 고점을 찍어주고 비트코인 최고점을 찍어주고, 그때 알트코인이 썸씽이 플러스 141%, 자 그리고 앵커가 플러스 170% 상승분이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 구간에서 21년도 3월 22일이랑 4월 5일 구간에서도 동일합니다. 썬더코어가 161%, 쿼크체인이 120%. 자, 이때 공통점이 제가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일본 캔들 기준으로 21선을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과거 21년도 차트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줬었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업비트에서 볼 수 있는 알트코인들이 시가총액이 1천억 미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발트들이고, 자 지금도 자발트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 방어를 가장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이 계속해서 지금의 21선 좀 버텨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알고랜드처럼 1조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코인들이 21선, 일본 캔들로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자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수익코인 동일하고 마스크 네트워크, 자 스택스도 일본 캔들 기준으로 21선 아래로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21선 위에서 버텨주면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자발트 위주로 아직 상승분이 나오지 않은 이런 코인들을 좀 잡아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비트가 좀 오르더라도 크게 오르기는 조금 어려운 자리다, 우리가 지금은 알트코인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관점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최대로는 31.5에서 최대 32K 정도까지의 상승분을 좀 바라보고 있고, 제가 오늘은 알트코인으로 영상을 좀 전달 드렸지만 내일은 제가 영상에서 비트코인 장기적인 관점이랑 반감기 주기에 맞춰서 앞으로 하루에 나온다면 어디서 우리가 또 크게 비트코인을 담아보면 좋을지 좀 다뤄보는 그 영상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